참 날이 덥지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중층 본래 선방하려고 이 층고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2층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불현듯 궁금해서 제가 조금 전에 가보니까 거긴 사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대요. 숨이 팍 막히던데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런데 또 주지실도 보니까 창문을 뚝 열어놨어. 겨울에 창문 열어놓으면 차가운 바람 안으로 인입되어 들어오지요. 여름에는 뭐 뜨거운 바람 들어오겠어. 그것도 활짝활짝 열어놨더라고요. 닫아야 돼요. 안에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가끔 이렇게 자동차 문 열어놓듯이 운행 중에 그렇게 문을 한 번씩 열어서 공기 유통은 시켜야 되지만 한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더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숨이 팍팍 막히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한정막도 들어가니까 뭐 그거 생각하면 별일 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보다 자꾸 더워지는 주범은 인간들이 편히 살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기계 문명의 소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그런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아주 1%, 2%도 내 생각 속에 담겨져 있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제 저녁에 불교 텔레비전을 보니까 달라이 라마도 세계적인 석학들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것 중에서 주제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인간이 주범인데 인간이 지구의 종말, 지구의 문제점에 위기의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불교는 다 인연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구성된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도 일요일 날이기 때문에 가족법회이기도 하고, 또 오늘이 매월 18의 날 지장제일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한 달 남지 않았지만 우란분저일 7월 백중을 기해서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법당 공간은 한 공간인데 100일 기도도 끊임없이 우리 하고 있고, 다양한 인연에 의해서 많은 불자들이 제각기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잡보장경에 보면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연기법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깨달으셔서 알게 된 것이 부처님이 만들어낸 법입니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하는, 우리 생로병사에 대한 것도 큰 틀에서 보면 12가지의 연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게 이제
십이연기법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게 이제 고통과 괴로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그렇다고 다른 어떤 이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법계, 시방법계에 항상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철이 들고 청년이 되었을 때 부처님 법을 접하면서 또 저는 생각보다 일찍 대중들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인연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런 가르침이 어쩌면 이 좋은 세상에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이 좋은 세상입니다. 내 눈으로 봐도 좋은 세상인 것 같아.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행복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들처럼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전 어제도 꽃박, 그제도 꽃박, 그저께도 꽃박. 왜 꽃박꽃박 했을까요?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오늘 저 합창단에 그 노랫말 속에 오늘 법문 거기서 다 했는데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한 생각 돌이켜 세워보면 거릴 것도 없고 매일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집착할 것도 없고. 어제 저녁에는 축구 7만 명이 넘는 관중,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다행히 영국에서 뛰고 있던 선수들이 있어서 그쪽은 그 클럽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그 겨울, 가을 그때 보면 굉장합니까? 그게 어쩌면 현장 실습에 버금가는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또 나 같은 사람이 어저께 뭐 그냥 한 10대 명 있었을까요? 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밤을 지새웠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하거든요. 또 거기에는 그 프로팀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40이 다 된 사람도 거기 나중에 완장치고 나오던데. 그런데 이겼어. 모르시죠? 알려드릴게. 이겼어.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펜싱에서 어저께 그 여자 단체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참, 그러나 어제 저녁보다는 그제 저녁에 펜싱 남자팀 잘하대요. 무엇이 잘하는 거는 몰라도 하여튼 점수 올라가고 상대방이 쩔쩔쩔 매는 것이 그 우리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제 이제 다 쩔쩔쩔 매다가 중국 아들한테는 어찌 그렇대? 그게 아마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그렇게 약소민족으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아직도 핏줄에 남아있나. 연기법은 누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거기다 대고 양궁도 보셨죠? 여기만 보고 이쪽은 안 봐서 합창단은 오늘 나오느라고 준비하느라고 못 봤구만. 나는 이 법을 항상 하거나 않거나 법계에 항상 있는 것이지만 나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상식과 보편성 있는 지혜, 이걸 무상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고 그러는데,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가장 평범한 이 진리의 모양으로 분별해서 드러내 보인 것뿐이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문적인 수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어 단어 모르면 영어 어렵거든요.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도 ABCD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말 잘하면서도 또 한글 모르는 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네 할머니들 모르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비춰봐야 될 건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평범하고 그러면서 가장 심오한 그 가르침이라는 게 보편성과 상식의 범주 안에서 모든 이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다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의 견해, 자기의 분상에서 자기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취득하고 취사하는 그 견해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고 이 연기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교 승려들이 500명 정도가 왔어요. 어젠가 인도에서는 전기가 나가가지고 한 6억 명 이상이 6억 5억도 아니고 6억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이라고 그러죠. 5천만 명의 12배가 되는 그 숫자들이 전기가 나가가지고 전기불이 꺼져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 보니까 인도 남부지방에는 적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적도보다도 더 덥다며? 근데 여러분들 그 길거리 다니면서 아나 몰라 옛날보다 더 더워진 거 길거리 온도가 그게 아스팔트 온도만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각 자동차에 에어컨을 틀어놓음으로 해서 지 쪼대로 푹 끌어앉은 품삯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시원하게 발부둥 치고 있는 엔진의 열은 바깥에서 얼마나 분출되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지금 사람들이 거의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쪽 동네에서는 말세를 자꾸 얘기를 하던데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말세 오겠더라니까. 종말이 오겠어요. 종말이. 그게 나 편차고 살피지 못한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아주 중압감 있는 현상이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가능하면 여름이니까 덥겠지 하고 그죠? 그래도 지금 여기도 저 2대 저거 없으면 여기 지금 여기도 앉아있기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저것도 과열 받으면 불난다카대. 뭔 말인가 아셨어요? 우리 열은 맙시다. 그런데 그 바라문교 승려들이 젊은 구담 고우타마 실타르타가 아까 말한 그 연기법을 깨쳐서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는데 우리 가서 세상의 이치를 한번 서로 한번 거량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요즘 보니까 저 불교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그 해민 스님인가 그 젊은 스님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얼굴이 자꾸 저 색깔이 변하는 것 보니까 열받는 갑더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참 맑고 깨끗해 보이더만 얼굴이 분장을 너무 많이 했나 아니면 묻는 질문이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나, 아니면 조금 뜨니까 와서 탑돌이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나 걱정도 돼. 그 뭔 말인가 모르죠? 응? 알아? 탑돌이 해봤는가 봐. 응? 그때 그 바라문교 승려들이 천하의 모든 작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작용은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건 창조설을 주창하는 이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저에게 와서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는 예의를 갖췄고만 그려. 전지전능한 신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아니 창조하셨는데, 지가 본 것처럼 창조를 하셨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아마 요즘 것들은 와도 그렇게 물을걸? 그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절에 와서도 믿으라고는 판이니까. 난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요. 길거리 댕기면서도 그런 사람들 만나고.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모든 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든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바라문들이 그러면 언제는 있다고 하고 언제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살아있는 자는 있다고 하고 죽은 자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부처님께 이제 진짜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 중에 모든 작용,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요즘 보양식으로 통닭 뭐 이렇게 삶 넣고 끓여 먹는 이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알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응? 창조신이 만들었다면 알을 먼저 만들었을까? 닭을 먼저 만들었을까? 창조신이 만들었다면 아새끼 먼저 만들었을까? 어른 먼저 만들었을까? 뭘 먼저 만들었을까? 어른이 있어 아이도 있다. 그러면 어른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땅에다 팍 쏟았냐? 저는 그 연기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밤새도록 연부르듯이 해도 해답이 안 나와서 병아리를 하나 데려왔거든요. 병아리를 중간에다 끼워 놓으니까 해답이 엇비슷하게 나오대.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낳고 알이 병아리 까고 병아리가 닭이 되고 이렇게 자꾸 돌다 보니까 누가 먼저요? 그게 연기요. 누가 먼저요? 몰라. 이게 무시무종한 자리입니다. 무시무종한. 그런데 이제 진화론이나 이런 걸로 보면 변화되어 가는, 적응되어 가는 걸로 얘기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살아가고 있다. 곡식이라는 건 밥만 곡식이 아니고 빵만 밀만 곡식이 아니라, 곡식은 내가 살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해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곡식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도 곡식이에요. 공기도 곡식입니다. 반찬도 곡식입니다. 영양소 모든 것들이 곡식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곡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 그러면 곡식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곡식은 저번에 감자들 우리 불교 마을에서 농사진 것 하나씩 잡숴 보셨어요? 정한사 주심 어지간히 가져가던데 안 줍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느니야 그 감자를 언제 얻어먹냐? 그래도 자주 오시는 분이 오다 가다라도 감자 쪄놓은 것도 먹고 구룡사는 한 봉지씩 나눠주었는데 그 사람 농사 지으러 갈 때 장안사에서는 혼자 비례 대표로 왔고 우리는 불자들이랑 버스로 이동해가지고 가서 캤으니까 감자 캔 분들 한 봉지씩 주는 것이 아까워?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이요? 250포 캤어요. 요즘 막 고추 따고 있는데 고추 좀 따다가 말려가지고 겨울 김장 준비 좀 해볼게요. 주심 오신다고 그러네. 그렇게 안 해도 보니까 심지어는 배추 농사 지어갖고 장안사는 잘 보였나벼. 늘 장안사 먼저 챙기더라고요. 고춧가루도 연년이 좀씩 얻어다 먹었을 건데 우리 농사 진 거. 지금 막 고추가 막 엄청나게 많이 열었어요. 여기 법당만큼 저 가지를 심어놨는데 가면 막 10자루 20자루 쑥 따와. 며칠에 한 번씩 가면 어떻게 또 부드럽고 맛있는가 몰라. 생각 있으면 내가 이번에 저 여기 유치원 버스도 한 대 드렸는데 그 뭐 주어도 유치원 주었지 장안사 주었냐 그건가. 나는 누가 뭐 주면 좋더만 버스를 주었다는데도 별 느낌이 없네. 오늘 타고 온 그 버스 구룡사에서 한 대 이쪽으로 드렸다니까요. 새 차. 전에 있던 차가 고쳐도 매연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매연이 나오면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장안사라는 명칭을 노고를 달고 다니면서 연기 내면 그거 문제 있습니다. 장안사 얼굴에 먹칠하는 겨.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거 치우고 이걸 쓰라고 하고 나은 걸 갖다 드렸는데도 주지가 그 얘기도 아니야? 말 안 해도 안다고? 우리 형편에 버스는 살 수 없고 이걸 누가 사줬나 누가 시주했나 그런 생각 들었어? 관세음 보살 보살님 말씀 잘하네. 자, 곡식은 네 가지 큰 것 지수화풍에서 생겼다. 이것은 대기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땅과 물과 따뜻한 기운과 바람 기운, 이 지수화풍이 존치되어 있는 지구를 네 가지 큰 것, 이게 지구거든요. 여기에서 생겼다. 누가? 부처님께서. 무엇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주고 있는 것들이. 오늘 이런 법문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현듯 저 공간에 나는 발자국 소리 뭐 나서 아이들이 오늘 일요일 날 어린이들이 그 공간에서 뭘 하고 있다면 에어컨이라도 놓여 있나? 아니면 공기는 답답하지 않을까? 위에는 옥상인데 공간은 이 절반인데 싶어서 가본 거예요. 이 법당 들어오기 직전에 주의심 축원하고 있을 때 그냥 아무도 없어 다행이고 공기가 탁한 더운 그것을 느끼면서 아 여기는 여름에 쓸 수는 없는 공간으로 변했구나. 그 덤으로 얻은 것이긴 덤으로 얻은 겁니다. 제가 포교당을 이렇게 분양받을 때 새로 짓는 그 삼각 건물을 연화사는 먼저 생겼지만 층고가 낮습니다. 삼각 건물의 높이만큼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후에 장안타운을 지을 때는 건설회사 건영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층고를 높여달라.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높여놓으니까 아 저기를 중층으로 질러도 양쪽 공간을 쓸 수 있긴 한 3.5m 정도를 방으로 쓰면
그 위에 한 3.5m라는 그 공간을 쓸 수 있겠네 싶어서 저쪽을 스님들 방사를 만드는 데다가 중층을 들여놓는데 창고로 쓰고 있구만. 요즘 상가 시시해졌다고 그러는데 요때 사야 하거든. 요때. 여기 밑에 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오. 버스도 주는데 가지고 구룡사 것도 퍼옵시다. 여러분들도 한평 사기 해가지고 한 9천만 원 모았더만. 그 돈은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돈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모지래면 내가 보태준다 그 말이야. 또 그럼 딱 구룡사 정우가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 구룡사에서는 간간히 섭섭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기들은 그 많은 포교당에 구룡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했는데 구룡사 뭐 하려고 할 적에 그쪽에서 눈 돌려주지 않는가 싶어갖고, 예를 든다면 일산 연회사 같은 경우 그렇죠. 나는 앞으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는 절 안 줘. 안 줘. 내가 오지겠으면 저번 달 초하룻날 가갖고 법문하면서 그랬을까? 그 열애사에 가서 6월 달에 시주금보다 지출이 3천만 원이 더 나갔어. 구룡사 열애사는 한 달에 1억 가지고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가계부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이 쓰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요? 그런데요, 구룡사는 2200평이요 건물이. 근무자가 수십 명이요. 열애사는 3000평이요 건물이. 열애사는 전기요금이 한 1000만 원 나오고 가스값이 한 1000만 원 나와 한 달에. 이제 여름이니까 가스값은 조금 덜 나오더만. 그런데 거기는 에어컨을 가스를 가지고 에어컨을 만들어. 차가운 공기를 그 기계실에서. 여기는 전기로 만들죠. 저기는 전기로 만드는 거예요, 냉난방. 근데 거기는 전기가 아니고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스값도 전기값도 같이 맞물려서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건물에다가 이제 업이 방정인데 극장을 지어놨더라면, 제가 신시컴퍼니 설립자요. 마마미아, 아이다, 시카고, 렌트, 갬블로 하는 그 엄마를 부탁해. 요즘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부모를 만나고 싶다. 아이들 문제 다뤘습니다. 연극. 청소년은 한 명도 안 나오는데 부모와 선생님들의 무대 위에서 문제된 아이들과 자살한 아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고 문제 제기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덮으려고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선생님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로 하는데, 원작은 일본 건데 너무 아주 충격적이고, 이건 교육자가 부모들이 다 함께 보면 참 좋겠다. 근데 부모들은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선생님들은 덜 오더만. 선생님들은 지금 공연 중. 그 극단을 설립한 스님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그놈의 업이 지금 시카고를 저기 신도림역에서 그 옛날 대성연탄짜리 그 큰 건물에서 마마미아 끝나고 지금 시카고를 하고 있는데, 한 해 공연에 억대의 돈이 들어옵니다.
한 회 공연 1200석짜리 1억까지는 안 들어와도 1억 정도 들어옵니다. 세종문화유관이나 국립극장이나 아니면 예술의 전당 같은 거, 여기 성남 아트센터 같은 데는 극장이 더 크거든요. 거기 만석 차면 1억 더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절을 만들었는데 절이 운영이 안 되고, 저번 달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돈이 모자래 갖고 쩔쩔매야하고, 물론 그 전달이 4월 초파일이니까 시주금 들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쓰면 되지만, 여러분들도 꼭 이달 벌어 이달 먹고 이달 벌어 이달 먹고 하는 거 아니고, 그동안 누처럼 근검 전략하게 살면서 저축해놨다가 애들 크면은 교육비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가게 이 부채도 지고 그러다가 이 애간장이 녹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것인 줄은 알지만, 만일에 이러한 큰 공간에 극장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연극이나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위로를 받기로 치자 하면 훨씬 더 이점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도 불행하고 너도 상처받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열애사 불자들한테 은근히 내가 욱박질러 놨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절 안 짓는다겠다니까. 다시는. 뭔 말인가 알았죠? 처사들이 아마, 우리 처사들도 살면서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서 집에 보살들한테 속내 잘 안 드러내지만, 속내를 드러내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것을 들어보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 안 나눠봤어? 자, 그러니까 또 바람은 승려들이, 그렇다면 지수화풍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지구덩어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고 소멸되기도 하고, 천체계에 수없이 떠돌고 있는 그런 이름 없는 돌덩어리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서 분열을 해가지고 어떻게 떠돌고 있는 것인가, 존치되어 있는 것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그 큰 지수화풍은 허공에서 왔다 그래. 허공에서. 누가?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만환경, 천체 만환경으로 보고 지금 관찰해 갖고 이 얘기하는 것일까?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바라문교 승려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 허공은 어디서 왔는데요? 이건 3살 먹을 어린 건 아이도 아니고 묻는 게, 그런데 다시 묻고 되묻고 더 묻는 것은 지금 부처님의 답변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에서 생겼다.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구는 허공에서 왔는데 허공은 어디서 생겼느냐 하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겼다. 허공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공은 끝이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러면 바다는 끝이 있어? 없어? 바다. 바다도 없구나. 서쪽으로 가면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쳐 가면 거기가 극락세계가 있다는데, 서쪽으로 가면 어디 나와? 극락세계 써놨던 자리 나와. 출발했던 데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지구가 둥그니까 해가 서쪽에서 떠, 동쪽에서 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도 뜬다고. 참 법문 잘 들으세요, 대중들. 해는 동쪽에 있고 지구는 서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공전의 속도는 1년에 주기적으로 365일 5시간 46분 48초라는 주기로 태양계를 지구가 도는 것을 추나추동이라고 하고, 지구가 제자리에서 15도 각 세워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그 속도를 우리가 24시간 1440분에 4만 킬로미터를 돈다고 하니까 그것도 무지하게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엄청나게 빨라. 1분에 27.75km를 지구가 돌고 있어. 1분, 2분, 3분, 4분에 111.11km. 1시간에 1666.666km. 1000마일이 1시간 간격이니까 그건 166으로 이제 곱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됩니까? 그러나 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또 어디서 생겼습니까?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에서 생겼다고 하는 그 허공의 어머니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으로부터 생겼다. 자연. 요즘 보면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하는데, 자연이 얼마나 큰가는 허공보다도 크고 허공의 어머니보다도 더 크고, 허공의 어머니가 자연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면 자연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또 물어. 그러면 자연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연은 어디서 생겼? 자연이 생긴 건가? 자연은 어디서 생겼을까? 부처님께서 자연은 열반에서 생겼다. 열반. 이번 8월달 잡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7월달 잡지 잘 읽어보세요. 구룡사에서는 그거 발송비까지 한 2억 정도씩 들여가지고 지금 25년 차 그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장안사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데는 가보면 수북이 쌓여 있어. 달달이 어떻게 다음에 합본 만들어 가지고 팔으려고 그러나, 근거 자료 남기려고 그러나, 준 것이라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갖다 놓은 거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갖다 줄 줄만 알지 가져가는 건 몰라. 그러면 갖다가 책꽂이다면 꼽아놓을 게 아니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노보살님이 23년 정도 모은 잡지를 싹 갖고 왔어. 그러면서 그 잡지를 당신 때에 스님한테 애썼다고 갖다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곧 갈 것 같아서 인생 정리하는 중에 그것을 모아놨던 거 갖고 왔다 오더라고. 근데 난 모아놓은 그 자체도 고맙지만, 내가 보고 자식이나 이웃이나 가족들 누구에겐가 보라고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이 정지되어 가지고 저 돼지 저금통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그 동전이 자꾸 돌아야 됩니다. 그래 동전도 안 찍어내기도 하고 유통이 되어야 그 가치가 큰 거요. 기업 경영 마인드로 보면은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1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억하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얘기하지 나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걸 집에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있다면 그건 돈이 아니야. 제가 지금 다음 달쯤 진해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갈까 마음을 낼까 지금 딸막거리고 있는데, 제가 한 76년 7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지금 그분들 중에 장군도 나왔어. 한 35년 전에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법당에 가서 법문할 적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지적인 여성과 정적인 여성을 그 사관생도한테, 나도 그때 젊은 나이지 26, 7 정도 먹었을 그 나이에 스님이
그 생도들이나 장교들에게 법표를 해주러 갔는데 그때 내가 내 그 분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인 여성의 핸드백은 휴지통이고 정적인 여성의 핸드백은 화장품통이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그 생각이 35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생각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열반이라고 하는 상락아정, 항상된 나, 즐거운 나, 참 나, 깨끗한 나, 법신과 열반과 부처와 법의 그 중심의 이름을 열반이라고 그래. 그걸 상락아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열반은 또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열반, 요즘 휴가철이라며요. 어제도 오늘도 많이 나가고 아따 화면에 보니까 해운대도 강릉 경포대도 저 대천도 많이도 왔더라만 금생에 우리는 틀렸지? 나는 언젠가 한번 그건 한번 해보고 싶어. 부산 을숙도에 진눈깨비가 내린다면 누더기 있고 그 갈대밭길을 한번 다시 걷고 싶은 건 있어. 내가 20대 때 그렇게 걸어봤거든. 그리고 쪼가 된다면 지금은 있는가 뭐 지금 모르지만 그때 주막이 있는데 막걸리를 팔더라고요. 그러면 이 나이에 진눈깨비가 내리는 달밝은 밤에 갈대숲을 걷다가 주막에 걸터 앉아서 막걸리 한 사발 퍼먹었다고 손가락질 할 거야? 할 거야? 아직도 먹지 마? 우리 저 제천 불교 마을에 감자 캐러 가고 고추 따러 가고 막 하면은 점심 공양할 적에 누가 갖다 놨는지는 몰라도 시원한 막걸리통 저 서너 병은 갖다 놓던데 근데 전부 다 눈치본이라고 아무도 못 먹어. 내가 자리를 슬그머니 비켜주면 근데 바보들이요. 그걸 내가 슬그머니 비켜주는 자리에다가 그 한 잔이라도 좀 갖다 놓으면 안 좋겠어. 그런 머리도 안 돌아. 그러니까 또 물어. 열반 상락아정이라는 그 열반은 어디로부터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구나 바라문들이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법이 열반이니라. 그러면 부처님이시죠. 만약에 열반의 진정한 맛을 표현하지 못하고 생겨나거나 사라지지는 일이 없는 게 열반이고 그렇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청정한 것인 줄을 알겠습니까? 상락아정인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들에게 묻기를 바라문들이여 어리석구나. 내 이제 너희에게 묻겠다. 중생의 삶, 생로병사는 괴로운 것이더냐 즐거운 것이더냐. 여러분들 세상 살아보니까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 분당 정도에서는 괴롭다가도 즐겁고 즐겁다가도 괴롭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래요? 아직 젊은데. 부처님이시여 중생의 삶은 심히 괴롭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괴롭다고 바라문 승려 500명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괴롭다고 생각하느냐? 왜 괴롭다고 하느냐? 그대들이 죽을 때 괴로워하는 것은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괴로워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을 보고
죽음은 괴로운 것인 줄, 병든 것은 괴로운 것인 줄을, 늙는 것은 괴로운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이 괴로움인 줄을 아느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것 보고 괴로운 줄 알면 남의 것 보고라도 상락가정 열반이 즐거움인 것, 적정요요한 자리인 줄은 왜 모르느냐,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네, 이제 죽지도 않고 죽음이 괴로움인 줄을 네가 알듯 내가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진을 체득해서 영원히 즐겁고 깨끗하고 자아를 매가가지 않음을 보고 열반이 항상 즐거움인 것인 줄을 아는 것을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요즘 휴가철이라고 하네. 휴가철인데 휴가라는 말은 여가를 참 잘 쓰겠다는 그런 얘기고 한가롭게 좀 휴식을 취하겠다는 건데, 불교에서는 휴지라는 말이 있어. 휴지. 종이 그것을 휴지라고도 하죠. 근데 한문으로는 쉴 휴자 그칠 지자, 쉬는 것 같이도 그치는 거. 그리고 이건 다시 말을 바꿔 말하면 쉬는 것까지도 쉬는 거. 아, 좋다. 오늘 최고 그 포인트요. 쉬는 것조차도 쉬는 것. 괜찮아요? 그런 휴가를 했으면 좋겠어. 휴지의 상태. 그건 명상이나 운동이나 절하는 것이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인연으로 대반열반이 가까워지는 그 경계를 나는 모양, 늙는 모양, 병드는 모양, 없어지는 모양, 이게 생로병사고, 우리가 저렇게 위패를 모신 분들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었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양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범부들로부터 수다원에 이르도록 큰 고통을 내게 해. 무엇이? 생로병사가. 그런 것인 줄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것이 내 것으로 체득되고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르도록 큰 고통과 괴로움을 내게 하지만 만일 마음을 거두어 오늘 음성 공양 올렸던 그 노랫말처럼 만일 마음을 거두어 잘 생각하면 비록 이 네 가지 생로병사를 만나더라도 고통과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 아무리 더워도 추울 때 생각하면 덜 덥다. 아무리 추워도 더울 때 생각하면 덜 추워. 제가요, 인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1월 달에 갔다가 왔는데 인도는 더워. 더운데 절에 왔다가 목욕이나 좀 할까 하고 차를 몰고 나가서 공중목욕탕에 가가지고 한겨울인데 온탕에도 몸을 디피지도 않고 냉탕에 풀썩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추워. 안 추운데 거기서 한참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지금 참 겨울인데 왔다. 그때는 춥더만. 그러니까 인도 더운 지방에서 비행기로 이동해 와가지고 뭔 말인가 알았죠? 시간이 있어서 목욕탕에 갈 때까지는 바로 실내야. 한겨울이라도 춥지 않으니까 구룡사에서 차 탁 타고 나와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물을 어제까지 썼던 그 사워기의 찬물을 인도에서 쓴 것처럼 그냥 들고, 그러고는 냉탕에 시원한 데 한번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냉탕에 천포덕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생각하니까 지금 한겨울, 무지하게 추운 한겨울, 그 생각이 들자마자 무지하게 춥고 못 견디겠더라고. 이게 일체 주심종가? 왜 나는 거기서 돌을 못 깨쳤지? 오늘 본문 마칩니다.